네, 반갑습니다. 장 교수의 내교육 TV 이번 주제는 중독에 대한 주제입니다. 다들 뭐 약간의 중독 다 있으시죠? 뭐 커피를 매일매일 안 먹으면 몸이 막 좀 그렇다든지, 뭐 게임 중독, 뭐 도박 중독, 막 중독도 범위가 엄청 다양한데요. 오늘은 중독에 대한 막 이렇게 딱딱한 뇌의 어떤 여러 가지 연구 결과나 막 이런 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그 본질적으로 중독된 뇌가 하지 않는 거. 중독이란 현상은 뭔가? 네. 중독과 몰입. 뭔가 게임을 엄청 하는데 게임이 중독된 아이도 있고 프로게이머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제 뇌교육 학과는 이제 인간의 활용과 개발에 대한 부분이다 보니까 오늘 중독도 인간의 뇌 활용 측면에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이런 다양한 중독들이 있죠. 네, 매일매일 막 스마트폰 중독. 네, 특히 이제 어린아이들 스마트폰과 막 부모님들이 막 싸움이 한창 집안에서 일어나는 또 인류 첫 세대의 출현이기도 하고요. 또 게임에 대한 거, 이게 청소년기, 또 게임 너무 좋죠. 네, 재밌는데 게임이 중독된 친구들. 또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음식도 뭐 중독이 너무 많고요. 자, 이 중에서 한국이 네, 또 만든 것이 있죠. 네, 게임에 대한 얘기를 가지고 좀 풀어가기 앞서서 중독이라는 현상에서 뇌와의 좀 입출력 관계를 좀 얘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뇌는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변화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반복된 입력을 통한 변화, 임팩트가 큰 입력을 통한 변화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 뇌를 변화시키는 13편에서 네, 정보 얘기를 조금 했죠. 뇌를 심플하게 정의하면 정보를 입력받고 처리해서 출력하는 정보의 처리기관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두개골 안에 있는 이 뇌는 뇌 바깥으로부터 오는 정보를 입력받으니까 뇌 바깥에 가장 많은 정보의 입출력은 기본 우리의 몸이라고 했죠. 거기에 앞서 이제 부모로부터 태어나니까 유전 정보가 첫 번째일 테고요. 인간은 동물과 하등 동물과 다르게 유전적인 지배만을 받는 게 아니라 유전자의 발현의 정도가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전 정보가 있지만 그 다음의 정보들은 환경과 우리가 어떤 식으로 능동적으로 수동적으로 막 상호작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첫 번째 유전 정보 다음에 첫 번째 정보는 뇌 바깥에 가장 주고받는 정보 우리 몸뚱아리라고 했죠. 그래서 신체 감각 정보가 가장 많죠. 그래서 뇌를 변화시키려면 내 몸을 먼저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몸 상태가 바뀌면 뇌 상태가 바뀐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구상 최고의 학습 구조를 가졌다는 인간이니까 지식 학습 정보가 중요하고 또 하나 거기에 플러스 알파 이런 체험 정보는 오랜 시간 간다고 했죠. 어릴 때 배운 수영, 뭐 자전거 타기, 몸이 기억하는 정보들, 또 어떤 감정이 수반된 기억 정보들, 누군가 좋아하는 사람과 어디 여행을 갔다거나 아니면 어떤 특별한 날에 어떤 그 기억이 있다는 거 그런 건 아주 오랫동안 장기 기억화되죠. 그런 식의 다양한 정보가 입력돼서 처리가 된다는 건 반복적이고 임팩트가 큰 입력일수록 신경망의 재구조화가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강렬했던 기억은 오랫동안 가죠. 강렬하진 않지만 반복적으로 입력된 정보 역시 장기 기억화됩니다. 그 두 가지 다 신경망을 변화시킨다는 거죠. 중독이란 현상은 무의식적으로 행동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네, 무의식적으로 나온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신경망이 네, 이미 거기에 맞게끔 패턴화가 된 거죠. 우리가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네, 신경망이 강화된 겁니다. 그래서 좋은 습관도 강화된 거고 안 좋은 습관도 강화된 거죠. 뇌는 선악을 구분하지 않으니까요. 들어오는 정보에 뭐 이런 필터링을 하지 않고 받는다면 뇌는 일종의 프로그래밍하는 기관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뇌가 어떤 식으로 프로그래밍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 출력이 나오는 것뿐입니다. 중독이란 현상은 뇌가 어쨌든 프로그래밍이 된 건데요.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행동을 하게 하는 것. 자, 여기에 어떤 이제 차이가 있을까? 그 중독된 예시 중에 좀 다른 경우가 있죠. 지구상에서 아마 게임 강국 코리아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한국이 처음 만든 직업, 이 프로게이머 아닙니까? 자, 게임에 대한 정보의 입력, 네, 어느 쪽이 더 많을까요? 뭐 둘 다 많겠죠. 어쩌면 여기 중독된 친구가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엄청난 양의 게임에 시간에 투자를 하겠죠. 뇌로 그런 투자한 시간만큼의 게임에 대한 그런 관련한 정보의 입력이 일어나고 거기에 따라서 막 처리가 일어나고 또 출력이 일어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순환이 일어나는데 왜 이 친구는 게임 중독이 되고 이 친구는 프로게이머가 될까요? 프로게이머는 하는데 그럼 게임 중독된 친구들이 하지 않는 건 뭐가 있을까요? 네, 여기에 미리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나라고 하는 네, 셀프 어웨어니스, 나에 대한 의식이 있느냐 없느냐죠. 중독은 주인 자리를 뺏긴 겁니다. 나의 뇌의 주인 자리에 나라고 하는 이 의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해당하는 정보가 주인 자리를 꿰차고 있는 거예요. 나에 대한 인식이 없다 보니까 상황이 되면 그것이 주인 자리 행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차이가 있죠. 게임이 중독된 경우에는 이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 게임을 왜 하는가? 나는 이 게임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 싶은가? 질문이 없어요. 나라는 그 개체에 대한 자의식이 희미해져다 보니까 인간의 뇌는 두 가지로 바뀐다고 했습니다. 반복된 입력을 통한 변화. 자극적인 입력이죠. 이 게임이라는 현상 자체가 나가 없는 경우에 반복이 되면 네, 집착이 생깁니다. 집착된 상황이 계속 반복되면 중독으로 빠지죠. 이런 경우에는 나가 있습니다. 내가 이 게임을 왜 하는지 훈련으로 받아들이죠. 그리고 이 게임을 끊임없이 반복 훈련을 통해서 어디론가 가는 방향성이 있습니다. 인간의 뇌는 방향성을 가질 때 비로소 긍정적 시간으로 네,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나라는 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나라는 의식이 있으니까 집중하는 거죠. 집중이 반복되면 플로우, 몰입으로 갑니다. 네, 아주 미묘한 하나의 차이지만 결과는 크게 달라지는 거죠. 중독의 본질은 정보 처리기관 뇌 입장에서는 그 뇌의 주인 자리가 네, 있느냐 없느냐. 그 주인이란 건 누굽니까? 나죠. 근데 그 나도 가짜 나가 있고 진짜 나가 있죠. 진짜 나라는 건 나의 가치를 끊임없이 발견하고 나를 알아차릴 때에 나가 있지 않습니까? 막 힘들고 지치고 뭔가 이렇게 뭔가 더 쉬워진 현재의 나가 아니라 진짜 자신을 바라보는 직시하는 나가 있죠. 우리가 정신 차려 막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가 뇌교육의 보스 1법칙에 정신 차려라 이런 걸 얘기를 하는데요. 정신 차린다는 원래 의미는 정과 신, 몸과 마음이 차린다. 원래 자리에 있도록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신 차려라는 의미는 네, 몸, 마음이 흩어진 그 의식이 원래 자리로 가게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막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 탁 정신을 차리면 네, 흩어진 몸도 잡고 마음도 잡는 그럴 때가 있죠. 누가 갑자기 뭔가 정신이 막 몽롱하고 아니 엄청 피로하고 뭔가 몸의 균형도 깨트려져 있고 마음의 균형이 깨트려져 있을 때 누가 뭔가 옆에서 한마디를 딱 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뭔가 산책을 하거나 스트레칭을 하거나 뭔가를 하면서 자신을 제대로 바라보는 시간을 가질 때 비로소 네, 진짜 자기를 찾을 때가 있죠. 예, 그 나가 있는 겁니다. 그 나가 있어야 어떠한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그 나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의 주인을 자리를 꿰차서 네, 핸들링을 하는 거죠. 운전을 하는 겁니다. 그때는 집중을 하는 거예요. 나가 있으니까. 나가 없을 때는 상황이 주인이 되기 때문에 그 게임하는 상황 자체에 그냥 집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독이 되느냐, 몰입이 되느냐의 차이가 되는 거죠. 결국은 중독에 빠지지 않으려면 끊임없이 정신을 차리는, 나를 체크하는, 나의 의식 상태를 체크하는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산책을 하시든, 자기 몸을 깨우는 뭔가 이렇게 스트레칭을 하시든, 어떤 일정한 루틴을 갖든, 어떤 형태든 나의 의식을 깨우는 행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죠. 네. 나는 어디로 가는가? 나는 누구인가? 네. 하루 24시간 중에 현대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시민들은 의식이 밖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나를 향한 시간, 하루에 얼마나 갖고 계신가요? 네. 주어진 것에 바쁘고 그렇게 일상을 살아가면서 또 많이 지치고 그러다가 하루에 잠이 들고 하지만 하루에 단 10분 정도는 자신을 향한 시간 꼭 가지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형태는 어떤 거든 괜찮습니다. 네, 오직 나를 향한 시간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몸 상태도 살피고 나의 마음 상태도 살피고 나의 감정 상태도 살피는, 그래서 뇌교육에서 뇌체조를 제일 먼저 이렇게 훈련 프로그램에 넣는 이유는 내 마음을 알아차리는 건 참 어렵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하루에 한 아침에 일어나 10분 정도 자기 몸을 이렇게 깨우는 시간을 일상적으로 갖다 보면 몸의 감각의 이 차이를 느끼게 되고, 몸의 감각의 차이를 느끼면 네, 나의 마음을 좀 더 쉽게 들여다보는 브릿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몸을 알아차리는 게 내 마음을 알아차리는 징검다리가 된다. 그래서 하루 10분 네, 나를 향한 온전한 내면을 향한 시간 갖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중독의 본질은 주인 자리를 뺏긴 것이다. 네, 장 교수의 뇌교육 TV 오늘 주제는 중독된 내가 하지 않는 것 네, 란 주제로 네, 얘기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